전수 창업이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혼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3년간 배운, 베트남에서 배워온 쌀국수 노하우를, 심지어는 마케팅 비법까지 전수하고 또 120가지의 쌀국수 기술을 본인이 원하는 것만, 모든 걸 문형부터 쌀국수 매장 이름 짓는 것까지 모두 관여한 드는 것을 전수 창업이라고 하죠. 저는 제가 국내 모 대기업에서 베트남 지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직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베트남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아무래도 쌀국수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 직원의 집에서 2년간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배웠던 거죠. 당시 돈으로는 10년, 13년 전, 14년 전 2,000불인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하노이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전수 창업은 말 그대로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호를 변경할 사람, 프랜차이즈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가맹비건 뭐건. 그러나 이 전수 창업은 말 그대로 자기가 나한테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가서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뉴를 갖다가 10가지를 해도 되고, 2가지를 해도 되고, 30가지를 해도 되고, 거기에 준하는 창업을 제가 유도를 할 수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권리금이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시장 지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은 5천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그 사람한테 비용을 받고, 가맹비를 받고, 매월 로열티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모든 재료를 회사에서 주는 것만 지정해 주는 거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수 창업은 자기가 자기 꿈을 실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름을 짓고, 네이밍도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할 수가 있죠. 전수 창업은 일단 나한테 기술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본인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기술만 있으면 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하기 싫다 하면 남이지 취직을 해도 되고, 그래도 300에서 400만 원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최고죠. 전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많은 이유는 비용이죠.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전수 창업은 사실 기술만 있으면 조그만 가게, 말 그대로 가게 크기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시작할 수 있고 2천만 원도 가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이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 인테리어 컨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재료도 본사에서 안 받고 직접 하면은 원가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보통 쌀국수 들의 원가 포지션이 보통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전수 창업을 하면 20%대까지 절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전수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기본부터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쌀국수니까 손님이 어떤 시기에 방식의 쌀국수를 좋아한다, 이런 모든 메뉴마다의 특장점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메뉴의 시간, 예를 들어서 메뉴를 저는 좀 최소화시켰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쉽고, 식당이라는 게 제가 한 13년 해보니까 편하고 쉬워야지 오래 하지, 저는 국물을 일일이 내는 것도 원치 않아요.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쉽게 소스로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적은 원가로 풍성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죠. 마케팅, 또 예를 들어서 상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자리는 어디다 잡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들어갈 지역,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사용하면 안 되는 재료,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130여 곳에 쌀국수 기술 전수를 해줬어요, 전국에. 그리고 코로나 때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능기부로 30가구를 재능기부로 기술 전수를 해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음식업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배우면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음식은 자기가 좋아서 꼭 이것으로 내 목숨과 같이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권장하고요.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이거를 갖다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냐,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 물어봐요. 저는 아주 세게 말을 해요. 왜냐, 가르쳐줬는데 망하면은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나한테는
고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히 물어봐요. 내가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진짜 안 망하게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진짜 끝까지 뭐 목숨을 바쳐서 이거로 생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놓은 다음에 2차 상담을 들어갑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해주고, 괜히 돈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쌀국수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쌀국수예요. 국물 내는 것부터 지금은 진짜 많이 간소화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저는 13년간 옛날 전통 방식부터 지금 그 쉽게 내는 국물 내는 방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업으로 하려면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14년간 하면서 저는 이걸 사업화 시키려고 처음에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도와주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프랜차이즈를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격도 그렇고.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밥까지 떠먹여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본사 책임인 게 있어요. 이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전수 창업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어떤 걸 하든지 다 망해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할 사람이나 이 전수 창업 할 사람이나 진정한 업으로 할 사람한테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도 광고 홍보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지역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용산에는 한 60개 정도의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맨 밑에 있는 브랜드 혼자 하는 그런 엄청난 광고 금액을 쏟아보니까, 요새는 말 그대로 SNS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줘도 지역 홍보가 안 되면은 스스로 도태가 돼요. 왜? 옛날에는 간판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신문 찌라시를 가지고 장사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AI 시대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SNS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나서 꼭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전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 제가 진짜 돈이 없는 걸 확인한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 돼서 뭐 현금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 전수 창업을 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그 쌀국수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살자, 같이 더불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로 인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